먼저 오늘 발제를 하신 정교진 박사님, 개방과 소통과 관련해서 부분 부분 코멘트 해주시고 핵심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앞서서 토론해 주신 우리 통일연구원의 오경석 박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꽃미남 되셨습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서 북한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일백서는 어떤 실적 정리 내지는 계획을 위한 계획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북한과의 관계 위주의 어떤 담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 자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 포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의 물론 경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어떤 상황과 현재 실태 또한 이들이 과연 DMZ 그린 평화지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소독은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독과의 어떤 엄격한 상호주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이런 통일의 3대 원칙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자주 회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에서도 수능제주, 영능복주 내지는 수능제주, 수능복주 즉 정부와 백성과의 관계 아니면 어,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배와 물에 흔히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백성은 무릇 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 이런 고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은 현실이 되고 있고요. 제가 2017년부터 이제 DMZ와 접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17년 8월에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 시대에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어, 국군 병력을 약 10만 명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만은 사실 명분이 좀 약했습니다. 어, 입대 자원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 현재와 같이 병사들 봉급을 올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간부를 그만큼 많이 관리하고 양성하면 될 텐데 북한은 약 뭐 정확하게 통계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군 병력을 약 정규 무력만 약 128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60만을 조금 초과하는 상황에서 10만 명을 줄였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근무했으니까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크게 4개 축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왼쪽이 이제 철원 축선이 되고요. 이어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화천 축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양구, 인제 축선, 우측을 동해안 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선에서 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개 사단을 규모를 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상비 병력을 8천에서 15,000명 상회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 축선에서는 육사단이 경기도 지역으로 완전히 부대 이동을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3사단이 있었는데 3사단은 역시 6사단이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원 지역에는 상비 사단이 하나도 없고 군 병력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무주공산이 됐고요. 화천 축선에는 3개 사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막강한 이기자 부대를 지난해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양구 축선에는 잘 알고 계시는 2사단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동해안 축선에서는 삼척 일대에 이제 23사단이 있고요. 양양 일원에 8군단이 있는데 이 두 개 부대가 또 해체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양구를 예를 들어서 양구 인구가 한 2만 2천에서 2만 4천 명 됐습니다. 거기에서 2사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됐을까는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 병력이 해체돼서 빠져나가게 되면 단순히 병력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가족들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다니던 초등학교가 바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이들 다니던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소아과 관련 약국, 병원, 의류, 식품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 병력과 면회객을 상대로 유지되던 경제 상권의 기본 상권 자체가 뿌리가 무너졌습니다. 극비하는 이들은 국방부 앞과 청와대 앞에 상여를 메고 나타나도 아무 대책, 아무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말로만의 대책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전 이후에 많은 군부대가 폐쇄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체를 했죠. 해체하면서 군기지 재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원 의원을 위원으로 편성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재편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한 개 부대가 재편되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선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되는 군 기지를 해당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무상 공유해주고 뭐 독일도 국토법에 적경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식으로 냉전 해체 이후에 많은 강대국들은 군부대를 축소 정리하면서 그 부대가 위치했던 군 주둔 지역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군부대가 위치했을 때보다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흔히 적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삼중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이동이나 행동이 제한이 되고요. 적경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은 하나 마이너스 요소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넘어왔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통제되고 차단이 됐었죠. 이게 추가적으로 국방개혁 2.0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주민공청회나 어떤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변하는 상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흔히 군과 지역 주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 수어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오경섭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대답 없는 내 메아리가 될 것이 뻔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집토끼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을 때 어쩌면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화로서 평화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히라베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는 그 과정이 접경 지역 주민을 무시한 물고기를 배제한 그런 평화를 위한 대비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북한과의 통일 담론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내부적으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에서 또 우리 포럼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디테일한 부분, 가장 지금까지 외면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 과연 남의 밖에 토끼만을 산토끼를 잡을 생각만 하기 전에 과연 내 토끼는 내 말을 듣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 그런 작은 부분을 우리는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많이 변합니다. 과거만 해도 안보 담론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개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지자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통일이란 거대한 북한과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속상하게 하는 부분은 2017년도에 국방비가 약 40조 3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54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은 10만이 줄어드는데 약 14조, 15조라는 국방비가 늘어났고요. 다음은 국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뭐 군부대 막사, 훈련장 뭐 하는 모든 건물을 말을 하는데요. 2018년 대비 2019년 1년에만 2,200동이 늘어났습니다. 2,200여 동.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군 병력은 10만이 줄었는데 군 건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 강국 같은 경우에는 군 기지가 폐쇄되면 그 기지를 민간에게 환원해줘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접부대가 10평에 살다가 50평 집에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대 시설 관리비는 점점 늘어갑니다. 병력이 10만 줄었는데 병력 시설 관리비가 약 35% 1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으로 커버 못하는 모든 경제소요, 관리소요를 과학화 장비를 이용하고 민간 인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도 국방부와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디테일한 부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통일이란 거대 담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거대 담론보다 아주 디테일한 접경지역 주민부터 내 사람으로 아군으로 만들어야만 향후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의미한 통일준비 국민포럼이 큰 족적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통일이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에서 또한 해외에서도 들어가신 회원님 역할이 한마음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서 우리가 시구하는 통일의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